한국이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10분위 배율 기준으로 OECD 34개국 중 9위에 올라 최상위층과 최하위층 간의 소득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0년 기준 한국의 최상위 10% 가구가 얻은 평균 소득은 하위 10% 가구의 10.5배에 달했습니다. 쌍용건설의 워크아웃이 채권단 내에서 법정 관리로 가자는 기류가 감지되며 신청 3개월 만에 최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채권단은 이번 주 출자 전환 및 신규 자금 지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인데 만약 출자 전환이 부결될 경우 신규 자금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아 쌍용건설의 워크아웃은 끝내 불발됩니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총 대출 중 1년 이하 단기 대출 비중은 54.9%에 달한 반면 5년 이상 장기 대출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년마다 대출을 연장해야 하는 서민 입장에서는 은행의 약자일 수밖에 없어 대출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신용융자 잔액이 4조 8,555억 원에 달하면서 1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의 게임, IT 기업의 주가가 향후 상승할 것을 기대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선입니다. 오늘은 5월 28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붓습니다. 자, 궂은 날씨와 마찬가지로 우리 증시가 좀 흐렸는지 아니면 반대로 맑았는지 오늘 증시의 상황을 먼저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 증시는 상당히 좀 맑습니다. 5.4포인트가 코스피는 오르면서 1985.37포인트네요. 네, 그리고 코스피가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기관이 736억 원을 사들이면서 증시의 소폭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햇빛이 짱짱하군요. 7.31포인트나 오르면서 단숨에 584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들이고 있고요. 하지만 그 사들이는 금액은 각각 한 200억과 150억 정도로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 3.8원이 오르면서 1126.2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주요 내용들부터 짚겠습니다. 임수균 연구원의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어떤지, 또 6월 이후에는 대형주 중심의 랠리가 준비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듣겠고요. 내일은 1등주 모멘텀 부재 속에 반등 시도 장세라고요. 단기적으로 또 중소형주에 관심을 둘지 아니면 중기적으로 경기 관련 대형주를 분할 매수해야 할지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톡톡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가 급등합니다. 테마성 이슈에 따른 급락, 또 그에 따르는 추격 매수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관심을 두고 봐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두겠습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이정복 대표와 함께 네오이즈 게임즈 알아보고요. 추세 매매의 달인에서는 이경일 전문가가 반도체 업종의 상승세 추이를 주목하자, 또 완성차 반등에 따른 부품재 상승 기대에 따른 의견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먼저 오늘장 자세한 이야기부터 듣겠습니다. 삼성증권 투자전략팀 임수균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코스피가 다시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반등 시도 지속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코스피가 그 반등 시도를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2000선을 의미 있게 돌파하는 흐름은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일본발 양적 완화에 따른 엔저 우려가 지금 많이 완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뱅가드 펀드 매도 압력이 좀 완화됨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는 등의 기존의 악재들이 좀 완화되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좀 증시의 반등 모멘텀을 이끌고는 있는데요. 일단 그 코스피의 악재 해소라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좀 지수 자체를 레벨업 시킬 만한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점이 한국 증시의 전반적인 그 고민거리로 좀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 방향은 우상향으로 잡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5월 중으로는 그 지수에 영향을 줄 만한 좀 큰 이벤트들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5월 중으로는 지금 한 1970에서 2000선 정도 좁은 박스권 흐름을 이어나가는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 6월 달에 이제 들어서면서 좀 본격적인 랠리가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닥은 7포인트가 넘게 오릅니다. 굉장히 거세게 오르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한 반등에 대한 어떤 분석을 내리십니까? 예,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또 코스피 쪽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다시 좀 상승폭을 키우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한 4, 5일 연속으로 해서 외국인과 그 기관의 매수세가 그 동시에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신정부의 정책 수에 따른 기대감도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성장주들이 많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이끌고 있는 요인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내지는 중소형주 내에서는 좀 차별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부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개별 종목 차원에서는 철저히 성장성이라든지 실적을 중심에 두는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업종별로 봤을 때는 뭐 IT 밸류 체인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뭐 그 스마트폰 부품주라든지 뭐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종목들이 좀 유망해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뭐 중국 내수 소비 관련주들,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들 이런 테마로 형성된 종목들이 향후에도 좀 성장성이라든지 실적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에 따르는 전망과 전략을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중으로는 제한적인 박스권 등락을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봤을 때 6월 초부터는 다시 지수를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6월 초에 발표되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4, 5월에 비해서는 좀 개선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제 6월 6일로 잡혀 있는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내용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에는 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6월 달부터는 대형주 중심의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본다 그러면 지금 정도 지수 레벨에서는 IT나 자동차 같은 경기 민감주들 혹은 지수형 ETF의 비중을 확대를 해서 향후에 코스피 상승을 좀 대응하는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자, 이런 점들이 우리 하반기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을런지 우려감이 큰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들이 글로벌 증시의 일시적인 조정 요인으로는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추세를 꺾을 만한 이벤트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자산이라든지 위험자산 가격 부양이라든지 또 경기 부양을 염두에 두고 시행하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뭐 증시라든지 자산 가격이 과열되는 단계에서 일부 좀 쿨다운 시키기 위해서 언급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향후에 출구 전략을 시행하더라도 그 시기라든지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시의 추세를 꺾을 만한 이벤트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출구 전략 논의로 인해서 증시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인다면은 그때는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본 증시가 지난번에 한 7% 가까이 떨어지더니 이번에도 한 3% 넘게 빠졌습니다. 이런 부진한 장세가 우리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본 그 증시가 급격스럽게
자연스럽게 망가지는 그림은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이벤트는 아닌데요. 일단 뭐 연초 이후에 국내 증시 흐름을 봤을 때 뭐 엔저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에 따른 일본 증시의 강세가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에는 악영향을 좀 많이 미쳤었기 때문에 일본 증시가 일부 조정을 받는 흐름들 같은 경우는 한국 증시 특히 대형 수출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는 자동차라든지 뭐 자동차 부품주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에 뭐 뱅가드 펀드 매도 압력도 있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수 전반의 상승 탄력을 굉장히 둔화시켜 왔는데 이런 부분들 중에는 지금 일본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던 자금들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증시의 모멘텀이 좀 약화된다 그러면 한국 증시로 자금이 재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수급적으로도 좀 긍정적인 모양들이 연출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1등주 시간입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 김민수 차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다양한 경제 이벤트들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에 따르는 어떤 전략들이 준비돼야 될런지요? 예,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틀째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960, 70선 지지를 한 이후에 다시 한 1990선 오늘 또 다시 시도가 좀 들어가는 모습들인데요. 모멘텀은 약한 채 시장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최근에 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 쪽에서 잘 가던 추세를 무너뜨렸던 게 아무래도 미국의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출구 전략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좀 제기가 됐고 그리고 또 하나 일본 시장도 비슷한 이제 양적 완화 또 공격적인 통화를 완화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랬었을 때 부작용들, 특히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어떤 국채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에 따른 우려가 좀 더 커지면서 이제 어떤 시장도 약간 좀 쉬어가는 분위기, 그리고 엔화가 저평가되는 모습들도 약간 속도가 조절이 들어가는 분위기, 어떤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 이런 여러 가지 흐름 쪽에서 조금 이제 혼란된 모습은 있긴 하지만은 일단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통화 정책, 지금까지 이어지는 통화 정책은 일단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오히려 아직까지 경제 지표 흐름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양적 완화의 규모나 그런 흐름들은 아직 변화가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쪽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는 6월이니 9월이니 이런 얘기는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어떤 가능성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고는 일단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은 그리고 특히 이제 연준 같은 경우도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도 확인하고 어떤 변화를 좀 액션을 대응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쪽에 너무 우려를 좀 키우기는 좀 아직 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무엇보다 단기간에 좀 충격이 좀 받은 만큼 일단 해외 시장도 그렇고 어떤 안정화되는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 일단 5월 말과 6월 초를 또 가로지르는 어떤 경제 지표를 또 많이 중요하게 발표될 걸로 보여집니다. 먼저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이죠. 오늘 밤에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소비 심리, 특히 미국 경제의 중요한 소비 심리에 대한 흐름들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 이제 개선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폭 개선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변화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이제 5월 30일 날 목요일 날은 국내 지표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국내 산업 생산이라든가 기업 실사 지수, BSI 지수 같은 경우 일단 상반기엔 부진했는데 하반기로 넘어가는 어떤 길목에서 그래도 경기 회복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어떤 개선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제공해주느냐 어떤 그런 여부가 이번에 경제 지표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5월 31일 날 금요일 날 일본의 CPI가 발표될 예정인데 물가 수준을 보고 또 엔화의 흐름이 또 바뀔 수가 있다는 점들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6월 1일 토요일 날 중국의 PMI 지수, 특히 지난번에 HSBC PMI 지수로 고생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변화가 또 어떤 들어올 수 있을지 여부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매도 압박이 좀 줄은 가운데 어떤 이런 우려가 매도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특히 뭐 뱅가드 물량이 거의 뭐 4분의 3 이상은 지난 상황들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투자 심리가 호전되는 모습과 함께 시장의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저평가인 모습들, 그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못 올랐던 흐름들이 반영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모습들을 지켜봐야 될 텐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종목이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최근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다라고 하면서 SK 하이닉스가 많이 부각을 받았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반도체 관련주들까지 같이 동반적인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반도체 쪽과 그리고 특히 스마트폰 쪽까지 같이 합류돼서 가장 좋은 실적을 보이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 특히 뱅가드 관련된 물량 때문에 못 가서 소환을 하고 지금 121선 근처에서 이런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어떤 시장 대비해서 어떤 눌림목이 좀 진행됐던 부분들에서 이게 해소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오히려 삼성전자의 강한 반등이 기대를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중심의 지수의 강한 반등도 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은 삼성전자를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금 사볼 만한 종목이 삼성전자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금 시장 흐름들은 추가적으로 저항대를 돌파하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1990에서 한 2000선 부근 시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들을 좀 지켜보고요. 따라서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중소형주 쪽으로 계속 그 매매가 들어가도 충분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경기 관련 대형주들 분할 매수하는 관점 쪽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중소형주 위주의 매매를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코스닥이 584선까지 올라 있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한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까요? 네, 제가 한 달 전 정도쯤에 코스닥 시장은 상승턴을 받게 되면 590선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흐름 쪽에서 일단 목표한 지수 한 590에서 한 600선 부분까지는 터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터치가 들어가는 과정 쪽에서 만약에 시장의 흐름들이 변해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대형주 쪽에서 매기가 좀 더 강화되면서 시장 지수의 흐름과 같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좀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시장의 질을 보고 좀 더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요즘 들어서 이제 1등 종목 어느 분야에서들 나올까요? 예, 먼저 그 반도체 장비주 쪽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난주에는 반도체 관련 쪽의 종목들을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장비주 같은 경우는 일단 업황이 호전되면서 그리고 최근에는 또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이제 아몰레드 같은 어떤 그 수주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이나 업체들 같은 경우도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같이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일단 업황의 흐름들 같이 이어지면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그래도 탄력을 좀 더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은 유진테크가 아닐까라는 관점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밖에 뭐 원익 IPS라든가 그리고 심텍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일단 관심권역엔 둘 수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을 좀 받아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자리에서 바로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바로 접근하는 관점보다는 일단 어떤 그 고점권에서 약간 단기 눌림목 주는 관점들 그런 쪽을 좀 더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LED 관련주인데요. 연일 계속 서울 반도체 강세 흐름들과 함께 LED 관련주들 조명 중심의 실적 흐름들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그리고 1, 4분기 양호한 실적에 이어서 2, 4분기까지도 연결되는 양호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LED 관련주의 종목들이 있겠지만은 조명 분야 그리고 시장 흐름들 대비해서 실적 대비해서 나올 수 있는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일 가능성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루멘스가 제일 적당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어떤 그 주가 수익 배율을 비교해봤을 때 한 10배 수준 정도로 생각된다고 한다면 루멘스가 그냥 제일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는 한두 차례 언급은 드렸었지만은 올해 좀 그래도 하반기 쪽에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고 어떤 테마 쪽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해외 자회사의 실적 흐름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연결 순이익으로 봤을 때 실적이 좋아지는 착시 효과까지 같이 이어지면서 어떤 주가가 싸다라는 관점이 이어질 수 있는 흐름들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자동차 부품주는 눌림목 시마다 좀 적극 매수하는 관점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관련해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성우하이텍 그리고 SL 그리고 평화전공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올해 실적 흐름들이 과 비교해 봤을 때는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크게 부담 없는 종목들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도체, 장비, LED,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요즘 1등 종목들이 나오는 섹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1등 종목은 어딜까요? 예,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한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목이 오스템이라는 종목이고요. 일단 그 샤시 모듈 쪽에서 한 50% 정도의 매수출을 비중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자동차 부품 특히 한국 GM의 협력사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실적 기조가 꾸준한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크게 등락을 그 실적에서 변화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2011년도, 2012년도에 한 100억대 정도의 순이익을 그래도 보여주는 모습들이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 98억 정도 순이익을 좀 보여줬었는데 올해 1사분기도 한 25억 정도 순이익을 보였다고 한다면 약 한 100억대 순이익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가총액이 600억대다라고 한다면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렇게 비싼 수준이 아닌 그 저평가의 모습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당 순자산이 3,700원이다라고 한다면 중소형주 쪽인 관점에서 그래도 실적과 자산 대비해서 저평가라는 관점들이 눈에 띄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들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지금부터 어떤 그 저평가를 해소하는 관점 쪽으로 서서히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약 한 2,700원 정도 부분까지는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조금 짧게 잡겠습니다. 2,260원대 정도를 보고 거기서 특히 이제 그 21선 부분과 61선 부분이 이탈하는 흐름들과 같이 직전 저점대에서 강하게 반발이 나왔던 가격대를 이탈한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그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스템을 오늘의 1등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김민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날 가장 관심이 많았던 테마주를 알아보는 테마 톡톡 코너입니다. 일부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중단 소식으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이와 관련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샘플러스의 정대희 멘토를 연결해서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증권 열시 멘토 정대입니다. 네, 자 지금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상승합니다. 이 상승 배경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인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금일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가 상승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MC분께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불량 부품 사용에 따른 가동 중단 위기, 그리고 여름철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므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이슈, 즉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가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다가 지난 24일 날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 달 만에 또 전력 수급 경보, 즉 준비 단계가 발령되는 등 전력난이 우려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됐기 때문에 기존 대체 에너지 관련주로서 스마트 그리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스마트 그리드 다른 대체 에너지보다 스마트 그리드가 올라오게 된 이유는 이러한 소식을 접한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산업통상지원부에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IT 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실시간 전력 정보를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를 바란다라고 이런 지시함에 따라서 상승이 더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상승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의 향후 전망이 궁금한데요.
예, 일단 결과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향후 전망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은요, 일단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 문제는 작년 영광 원전부터 지속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트레이딩을 해주시고요. 향후 전망으로는 앞으로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이 점점 대두화가 되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의 스마트 그리드 구축 일정 이런 것들이 최근에 지연이 됐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구체적으로 좀 추진 방안이 나와야 본격적으로 아마 정부 정책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까지는 기대감으로만 주가가 급등 혹은 급락을 반복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그리드보다는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모든 대체 에너지 쪽으로 열어놓고 풍력이라든가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핵융합 그 관련 쪽으로 보시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는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곧 국가 전력에 큰 도움이 되며 또 이런 에너지 같은 경우는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친환경 문제도 또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체 에너지 관련 종목을 꼭 스마트 그리드 쪽만 부각을 시키지 마시고 풍력이라든가 태양광까지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핵융합 관련까지도 해서 좀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러한 관련주들은 옥석 가리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에 따라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절대 급등주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절대 분할 매도를 좀 해주시면서 적당히 수익 실현하시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급등주를 추격 매수하는 것은 자제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가운데서 좀 투자 가능한 종목은 어디를 꼽으십니까? 이러한 종목들을요, 좀 추가적으로 이러한 급등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리기보다는 저는 일단 좀 손절 구간들이나 대응 라인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추천 종목은 없고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 관련 종목들을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옴니 시스템과 지금 차트를 보시면 옴니 시스템, 누리텔레콤, 그리고 삼진 L&D, 그리고 PS텍, 일진전기 같은 이런 차트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종목들의 차트 특성을 보시면 급등주 패턴을 가져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차트가 어느 정도 일정 구간 박스권의 모습을 그리다가요. 거래량 없이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전고점을 넘겨버리면서 자, 차트를 조금 당겨서 말씀을 드리면 자, 전고 부근을 강한 거래량과 함께 전고 부근을 돌파하면서 또 약간의 횡보, 즉 N자형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죠. 이게 바로 급등주의 패턴인데요. 보통 이런 급등주들은 또 기대감이 사그라지면 5일선, 즉 여기서 보이시는 그림이 보라색 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라색 선에 5일선들을 타고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다시 한번 종목들을 돌려보면 자, 옴니 시스템도 지금 5일선이거든요. 그리고 누리텔레콤, 그리고 삼진 L&D, 그리고 PS텍, 그리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선을 올라타고 21선을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5일선 매매를 좀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욕심내지 마시고 5일선을 기준으로 잡아서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거듭 강조를 드리지만 아직까지 옥석 가리기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은 급등의 성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고 짧은 방망이를 들고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또 이 급등주 관련해서 여러분께서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팁을 한 가지 배워본 셈 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정대희 멘토와 함께 오늘의 테마톡톡 관련인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에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하죠.
네, IM과 코다코 등등 5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진우 팀장의 대봉 LS만이 3.8%로 수익다운 수익이 나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소폭 하락 내지는 소폭 올라 있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지수대 퍼센테지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스페타시스만이 한 2.3% 정도 소폭 손실이 나 있군요. 네, 이렇게 해서 유일하게 3.8% 수익을 내고 있는 대봉 LS가 오늘의 위너입니다. 네, 자 매주 화요일 종목 추천하시는 JB스탁의 이정복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다코가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 0.4% 아주 조금 빠져 있습니다. 먼저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 코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이 종목 자체가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랠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도 거기에 좀 동참을 하고 있는 종목이지만 추천드리고 살짝 밀렸다가 어제 좀 급등이 나와주면서 지금 다시 강하게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흐름이라면 월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거의 월봉 윗꼬리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지금 20월선 위를 강하게 돌파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자동차 부품주나 지금 자동차주 같은 경우도 기아차나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저는 앞으로 좀 더 오를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주 같은 경우 중에서도 실적이 좀 나오면서 좀 지금 현재 추세가 좋은 종목들은 지금 관심을 가져볼 때다. 그래서 코다코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2,565원이지만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저는 한 3,000원 선 정도까지는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여타 종목보다는 괜찮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다코 아직까지 손실이라고 할 정도로 표현할 수는 없는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격선까지 보고 계시다라는 추천인의 그런 장기적인 그 목표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들어가서 한 주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어디일까요? 네, 오늘은 네오이즈 게임즈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조금 좀 크게 보고 있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게임 포털 피망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고 잘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자체 개발 게임은 야구의 신 판타지가 6월 정식 오픈 예정이 있고요. 신규 모바일 게임 10여 종을 출시 계획이 있는데 역시 이제 모바일 게임주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오이즈 게임즈도 이제 방향 그쪽으로 선회를 하면서 또 네오이즈 인터넷과 합병을 전제로 한 협업 체제를 좀 구축을 하면서 합병을 재추진하려는 걸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게임 개발 투자하고 이제 모바일 플랫폼 통합을 좀 기대를 하면서 또 최근에 주가가 정말로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거의 4분의 1 이상 80% 정도 주가가 하락을 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서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제 피파 온라인하고 이제 크로스파이어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영업이익이 200억 이상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200억인데 한 분기에 200억이 나오는 종목인데 보수적으로 잡았던 800억 이상 1년에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시가총액은 한 4천억 정도 지금 좀 많이 좀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불확실성만 좀 해소가 된다면 차트를 보면서 좀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을 한다면 우리가 크게 손해볼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들은 조금 빠지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지금 현재 61선 위에서 거래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현 구간에서 다음 주까지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61선이 바닥으로 깔리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한 2, 3% 정도가 떨어질 폭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지만 이 종목은 61선이 아래로 깔리면서 이 종목이 우상향으로 틀었을 경우에 월봉을 체크를 해본다면 자, 월봉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난달 하락한 부분을 양봉으로 채워가고 있는 월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전저점을 찍었던 낙폭과대주 같은 경우도 양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월봉이나 주봉을 봤을 때도 자, 주봉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신다면 주봉 20주선이 지금 걸쳐 있는 상황인데 이런 구간에서는 강하게 급등도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20주선이 굉장히 멀리 있을 경우에는 많이 오르면서 돌파하는 패턴이 있고 아예 20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패턴이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횡보 내지는 소폭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다. 하지만 다음 주에
그래도 당장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 구간을 18,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해둔다면 단기간에 한 22,000원, 3,000원까지는 도달이 가능한 구간이다. 대부분 트렌드가 지금 121선을 돌파하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가격 매력이 있는 가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해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는 움직임이 아주 강한 듯 하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쭉 펼쳐놓고 보니까 뭐 이제 시작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네오이즈 게임즈. 자, 그렇다면 뭐 오늘 정도 종가 정도로 들어가 보면은 뭐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내볼 수 있겠네요. 한 어느 정도 선까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좀 길게 가져보고 싶다는 분들께는 한 요 정도까지도 좀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이런 조언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길게 가져가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3만 원 정도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라는 게 항상 뭐 ICD라든지 테라세미코, AP 시스템, OLED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을 때도 끝났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주가가 고점에서 한때 트렌드 굉장히 주도주였던 종목들은 살아나기만 한다면 낙폭의 반 정도를 되돌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또한 이 종목이 네오이즈 인터넷과 합병도 모멘텀이 남아있고 실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고점은 75,000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75,000원에서 2년 정도 하락한 종목인데 바닥을 이제서 다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보수적으로 잡아다는 25,000원 선까지는 홀딩을 해보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간만 노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1, 2주 정도 보시고 일단 21,000원에서 22,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뭐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분야가 게임 쪽이니만큼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도 잘 한번 선택을 하셔서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복 대표와 함께한 네오이즈 게임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 추세매매 달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새로운 추세매매 달인 노즈스타클럽의 이경일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장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이 시장 상황에 대한 정리 또 그에 따르는 전략을 제시해 주십시오. 네, 우선 코스닥, 코스피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더 코스닥이 좀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코스피, 코스닥 오늘 상승하는 이유는 이제 일본의 증시가 아베노믹스 증시가 이제 무한 신뢰를 받다가 그게 깨지면서 이제 투자 대응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중국은 아직 긴축 정책을 이제 펼치고 있고 한국은 금리 인하 그리고 경기 부양책을 이제 펼치고 있으면서 이제 한국 증시가 일본 증시의 대안으로 이제 떠오르면서 오늘 코스피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스피에 대해서 이제 주도주가 이제 좀 사라지고 있어서 보이지 않고 있어서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이제 강하게 올라가 있고 그리고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이제 뭐 최근에 반도체라는 뭐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실적이 이제 뒷받침되는 개별 종목이 이제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코스피는 이제 장 초반에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이다가 장 중반 다시 매수세로 보였다가 지금 다시 외국인이 매도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이제 순환매가 이제 코스피로 이제 외국인이 돈이 몰리는 것보다 이제 코스닥 쪽에 외국인의 돈이 더 몰린다. 그러면 앞으로 코스피는 이제 단기 반등으로 이제 일본 증시에 대한 방향으로 2,000선 포인트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나 이제 거기서 이제 변곡점 부근에서 거기서 외국인의 이제 돈이 유입이 돼야 그래서 2,000포인트를 뚫고 이제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이 오늘도 어제와 오늘 강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도 역시 쌍거리 매수를 하고 있으면서 코스닥 종목 대부분의 종목이 이제 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이제 IT 하드웨어랑 이제 반도체, 제약 그리고 제조 업종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개별 종목의 이제 실적이 이제 뒷받침되는 종목들군에 대해서 큰 상승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닥 종목 중에서 뭐 이제 뭐 테마주로 해서 뭐 살인 진드기 테마주도 오늘 뭐 흐름도 보여줬는데요. LED 특히 LED 관련주도 지금 많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LED 관련주는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폭이 이제 조금 이제 상승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보여줄 전망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 시장에서 이제 추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어떤 것들을 살피면서 추세 매매를 해야 됩니까? 예, 최근에 반도체 업종이 많이 올랐는데요. 그 반도체 업종을 이제 왜 올랐는지 보려면 삼성전자를 한번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 세계 1위 업체인데 그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1990년대랑 2000년대 초반까지는 반도체 사업이 주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업체였고 그거를 이제 주 사업으로 이제 하면서 원가 경쟁력이 있는 삼성 비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가격 인하로 해서 계속 경쟁 업체를 많이 이제 죽여놨습니다. 죽여놓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남는 게 SK 하이닉스인데 그 계속 가격 인하를 하면서 최근까지 이제 치킨 게임이었다 뭐였다 뭐 반도체가 이제 치킨 게임이었다 뭐였다 다시 나왔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주된 사업이 이제 반도체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왔습니다. 스마트폰의 이제 경쟁 업체는 애플입니다. 애플인데 애플에 대한 이제 애플 핸드폰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삼성전자에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 가격을 이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상승을 시킵니다. 상승을 시켜서 이제 애플의 이제 아이폰의 이제 단가를 올리면서 자기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원가 경쟁력이 있게끔 갖추면서 이제 경쟁 상대를 이제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을 이제 상승시키는 최근에 이제 상승하는 요인이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최고 수혜주가 SK 하이닉스였는데 SK 하이닉스가 3만 원 뚫지 못하다가 오늘 3만 1,000원도 돌파를 하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에서 이제 소형주, 중소형, 코스닥 특히 최근에 코스닥이 많이 가는데 그 원익 IPS 그리고 시그네틱스 등의 이제 급등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산업 앞으로 지금 이렇게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반도체 가격이 이제 비메모리 가격이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반도체 업종이 자주 간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게 일본의 엔저 현상이 계속 지속되다가 이제 자동차주가 이제 많이 이제 하락을 보였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고개를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대한 이제 자동차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나 이제 국내보다 중국, 유럽에서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을 많이 봐야 되고요. 중국 시장은 지금 현대기아차가 중국 시장에 지금 15%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이 지금 50% 자동차 성장은 50%밖에 안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다 50%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모든 자동차 업체가 글로벌 자동차 업체가 이제 중국 시장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자동차 업황을 이제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봐야 될 때는 코스닥에서 이제 강한 종목을 봐야 될 때는 자동차 부품주에서 또 이제 중국에 이제 공장을 갖고 있고 중국에 이제 진출한 업체들을 이제 선별해서 자동차 이제 부품주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조금 이제 추가적인 많은 상승세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이 지지분할을 할 때 이제 개별 종목이 많이 가는데 그건 실적을 이제 많이 나오는 업종들이 이제 많이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추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풀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습니까? 그 풀 안에는? 예,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는 어보브 반도체가 최근에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오른 거 비해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이제 더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보브 반도체라 이제 그리고 자동차에서는 이제 새로운 오토모티브가 중국에 이제 중국 상하이에 이제 신공장 이제 만들고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분기부터 실적이 개선인데 흑자 전환이 된다는 이유로 이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했다가 상승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버브 반도체, 인터플렉스, 세론 모티브 등등 반도체, 완성차 업체 관련 등등 이렇게 섹터를 다양하게 잡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관심 종목은 빅솔론을 꼽아 오셨어요. 어떤 회사인지 상세한 설명과 함께 추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빅솔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빅솔론 같은 포스트 프린트 업체입니다. 그 포스트 프린트라는 거는 이제 그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긁을 때 그 영수증이 나오는 그런 그거를 이제 만드는 업체인데 거기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많이 배달을 시켜서 먹으면은 카드로 많이 이제 결제를 하는데 거기에서 핸드폰으로 해서 이제 영수증이 나오는 그런 것도 이제 빅솔론이 만들고 있다. 그 국내 시장은 이제 빅솔론은 국내 시장에서 60% 이상의 이제 독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도 이제 진출을 했는데 중국 시장은 이제 베이징, 상하이에서만 이제 발달이 조금 돼가고 있는 추세이고 나머지 이제 지역들에서는 이제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중국 시장 이제 진출해서 꾸준하게 중국 시장에서 이제 꾸준하게 100억 원 이상의 이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 시장도 좋고요. 그리고 영국 택배사 1위 회사인 DHS 그 회사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택배 1위 회사인 그 UPS 업체에서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시장이 우리도 이제 치킨이나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카드 결제하는 카드 결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동사는 이제 빅솔론은 이제 앞으로 충분히 더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빅솔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 주가를 잡고 있는 게 제가 3만 원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3만 원대까지 보고 있고 저는 이제 평단가가 옛날부터 계속 봐왔기 때문에 평단가가 저는 좀 낮지만 지금도 많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빅솔론 같은 경우는 지금 비중은 20% 비중을 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자리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눌렸을 때 상승했을 때가 아니라 이평상 이격이 좁혀질 때 그리고 지금 눌림목을 줄 때가 가장 이제 매수 타임 하기에 가장 좋은 적절한 시기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이제 좀 자리가 맞는 상황이어서 오늘 빅솔론을 들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빅솔론이 이제 앞으로 이제 보유 기간은 2개월 정도 잡고 있고요. 목표가는 우선 2만 원 돌파를 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3만 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2만 원에서 이제 목표가 상향을 하는 이제 그런 상향을 이제 좀 할 예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는 이제 최근에 이제 상승은 하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실리진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오늘 매수하기에는 저가 매수를 하기에는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또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 매수하기는 가장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빅솔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오랜만에 들어본 그런 종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경일 전문가께서 오늘 빅솔론 추천을 해주셨고요. 자, 조금 전에도 그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전문가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요. 자, 이경일 전문가께서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꼭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스마트 그리드가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많이 육성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육성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잘 갑니다. 잘 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스마트 그리드 같은 종목들은 이제 옴니 시스템, 누리텔레콤 다 있지만요. 가장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돈을 이제 받는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종목은 언제 어떤 때 매수를 해도 그 종목은 이제 충분히 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스마트 그리드를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정부에서 지원받는 기업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찾아서 입성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이제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좀 하락세를 다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거품이 많이 끼기 때문에 이제 하락을 이제 수익성 하락을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가운데 좀 한 종목 골라서 내가 투자를 해보겠다 하는 분들께는 어떤 종목을 골라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이제 누리텔레콤인데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하는 업종 중에서도 이제 가장 가깝게 수혜를 가장 볼 종목이어서 정부에서 이제 아마 투자를 해서 이제 같이 이제 키워나갈 종목일
종목인 것 같아서 그 종목을 이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로저스타클럽의 이경일 전문가께서 새로이 다시금 이게 출연을 하셔가지고 또 여러분께 추세매매의 달인 코너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큰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내일장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힘있게 상승하고 있는 우리의 증시 마감 시황 잠시 후 2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